안녕하십니까, 최정인 원장입니다. 예, 전기 자기약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렵다고 하는 과목을 꼽으라면은 이 전기 자기약을 꼽습니다. 그래서 자기약을 공부하는 방법을 이건 꽈락을 면할 만큼만, 딱 꽈락을 면할 만큼만 그렇게 공식을 암기해서 공부해라 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꽈락을 맞으십니다. 왜? 꽈락 맞을 만큼만 공부하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좀 문제 유형이 변하고 하기 때문에 예전같이 관련도 그 공식 암기해서 이런 위주보다는 개념 위주, 그 다음에 이 현상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냐, 그냥 개념 위주, 이해 위주,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예전처럼 꽈락 면하는 정도만 공부하면 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꽈락을 많이 맞으세요, 그렇게 공부하시다가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전기 자기약 공부 방법을 알려드리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먼저 제가 그 공식을 웬만큼은 또 유도할 겁니다. 유도하는데 유도하는 부분이 있고 유도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도하지 않는 부분은 그 공식으로 끝나는 것이고, 유도하는 부분은 그만큼 중요하고요, 응용으로 많이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응용하거나 변형이 돼서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게 여러분들을 제가 고생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중요하니까,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유도하고 좀 그 과정을 풀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제가 유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꼭 좀 따라와 주시고요. 그리고 공식 중요하다고 제가 정리만 하고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타 과목도 그렇지만은 가장 용어, 그 다음에 단위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전기 자기약입니다. 용어 특히요. 그 다음에 전기 자기약은 그 단위만 있죠. 잘 하셔도 여러 문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즉 단위 문제만 여러 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단위도 꼭 좀 그 용어에 대한 단위는 뭐고, 이 용어에 대한 뜻은 뭐고, 이런 것들 위주로 꼭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기 기사하고 전기 산업 기사만 이 전기 자기약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 과목이 있습니다. 회로 이론도 있고, 그 다음에 전기 기기, 전력공학도 있는데, 전기 기사하고 전기 산업 기사 두 개의 난이도 차가 가장 많은 것이 이 전기 자기약입니다. 즉, 전기 기사가 전기 산업 기사보다 어렵죠.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그 난이도 차가 가장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전력공학 같은 거 보세요. 전력공학 같은 문제는 이 문제가 기사다 산업기사다 구분을 못해요.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자기약에서 어떤 문제들 딱 보면은 야, 이거는 기사 문제구나,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기사는 2번 꼬아요. 산업기사는 1번 꼽니다. 기능사 공부하시는 분 있겠지만 기능사는 그냥 공식에 대입합니다. 꼬는 것이 많이 없고요. 그래서 꼬는 것이 없는 기능사, 1번 꼬는 거 산업기사, 2번 꼬는 거 기사예요. 그래서 기사 공부하시는 분, 특히 기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관연도 있죠. 문제를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산업기사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해가 어느 정도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은 관연도 문제를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관연도 문제는 선택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완벽하게 많이 이해하신 분들한테는 선택이에요. 내가 만약 공부 열심히 했다, 와, 이거 거의 이거 다 이해된다 하시는 분은 관연도 안 보셔도 됩니다. 근데 그런가 만강, 이게 좀 아리송한 거 있죠. 그랬을 때는 관연도를 통해서 응용력을 키우시고 연습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전기 자기약의 1장의 벡터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합니다. 1장 제목이 벡터와 스칼라입니다. 스칼라인데, 지금 벡터는 있죠. 이 자체 문제보다는 2장이나 3장이나 6장, 7장 이렇게 갔을 때 이 벡터를 응용한 그 개념이 출제되고, 실제 문제 자체로는 출제되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가 출제되고요. 그래서 이 벡터를 넘어가도 되겠다, 1년에 한두 번이니까 넘어가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뒷부분에서 있죠, 이 벡터
자체 문제가 아니고 벡터를 응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2장이 정전계인데 정전계에서 벡터를 알아야 정전계 문제와 더불어서 풀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1장의 벡터인데 얘도 조금 필수적으로 해주시고요. 참고적으로 제가 전기자기학의 구조를 보면은 1장에서 벡터예요, 벡터. 얘는 전기자기학은 모두가 벡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해주셔야 되고 2장에서 5장까지는 전개고요. 6장에서 8장까지는 자개입니다. 자개. 그 다음에 9장은 전개와 자개를 합친 전자계예요. 전자계입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 이렇게 해요. 보세요. 2장부터 5장은 전개라는 것은 전하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이루는 것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 이 전하요.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이너스 전하를 우리가 전자라고 하는데 전하가 있는 공간을 전개라고 해요. 그래서 전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2장에서 5장까지고요. 6장에서 8장까지는 자개입니다. 얘는 쉽게 얘기하면 자석, 혹은 뭐 전류 들어보셨죠? 자석이나 전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6장에서 8장까지입니다. 근데 개념 자체는 굉장히 비슷해요. 2장에서 배우는 것이 거의 6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공부 한번 해보시거나 혹은 공부하셨던 분들한테 들으면은 2장에서 공부 제대로 해주시면 전기자기하기 편하다 이런 말씀 하세요. 그리고 그 유사성도 많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 9장에서는 2장에서 5장까지 배운 거, 6장에서 8장까지 배운 것 중에서 중요한 엑기스 부분을 뽑아서 전자계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기자기학이기 때문에 공식도 굉장히 많고 뭐 용어도 굉장히 많고 하지만은 유사하게 그 흐름이 있어요. 공식도 비슷하고 용어도 비슷하고 그 흐름만 좀 잘 캐치하시면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공식 200개라고 하면은 100개로 줄일 수 있는 방법, 50개로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총 그냥 내가 무작정 외우면 200개 공식인데 내가 이렇게 흐름을 분석하고 이렇게 연관성을 가지고 하면 50개만 외워도 되는 그런 과목이 전기자기학이에요. 네. 그래서 1장 벡터를 시작하는데 이 벡터는 이런 부분들하고 관련 없는 완전히 수학입니다. 수학이지만은 이런 부분을 원활하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벡터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시 벡터 시작하겠습니다. 벡터에서 일단 스칼라는 뭐냐면 우리가 스칼라가 얘는 오직 크기만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 그 다음에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칼라라는 것은 크기만 존재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쉬워요. 쉽습니다. 보세요. 시간이 몇 초, 몇 분, 몇 시간 흘렀다. 뭐 온도가 몇 도다. 길이가 몇 센치다. 최적의 무게가 몇 킬로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전하량, 전기량.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일이에요. 일은 그냥 일한 거죠. 방향 이런 거 필요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벡터는 뭐냐? 이번 장의 제목인 벡터는 뭐? 힘은 이런 거죠. 우리가 힘이 있는데 얘를 밀었다, 당겼다, 눌렸다, 올렸다 그런 것들 꼭 표시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그냥 우리가 힘을 줬다, 힘의 단위가 뉴턴인데 10뉴턴을 줬다라고 하면은 얘를 밀었는지 당겼는지 눌렀는지 올렸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완벽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향까지 표현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벡터예요, 벡터. 그리고 뭐 가속도나 토크나 전류 밀도 우리가 배우게 될 자개, 전개 이런 것들이 모두 벡터가 됩니다. 그럼 벡터를 한번 볼게요. 벡터는 분명히 크기와 방향이 존재한다고 했는데 벡터는 벡터의 표시법이 있습니다. 벡터는 어떻게 표시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벡터 A다라고 할게요. 벡터 A다. 벡터 A다. 보세요.
뭐 힘이하고 힘 F죠. 힘 F인데 힘을 벡터로 표시한다고 할게요. 맞아요? 얘를 힘 F를 벡터 A 말고 힘 F를 벡터로 표시한다고 했을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이렇게 화살표를 씁니다. 화살표. 우리 교재에서도 벡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써요. 이것이 벡터입니다. 그 다음에 혹은 점을 찍어요. 점을요. 점 찍습니다. 그럼 간혹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벡터를 굵게 표시합니다. 근데 굵게 표시하는 거 얘는 굵다, 가늘다의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서는 보통 이렇게 화살표가 있다? 그럼 얘는 벡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벡터가 있는데 얘는 벡터는 이런 식으로 표시하고 저는 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벡터고요. 그 다음에 벡터, 그냥 이제 벡터 A라 할게요. 벡터 A는 돼요? 혹시 회로 이론을 공부하고 오신 분이 많을 겁니다. 회로 이론에서 벡터를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보세요. 예를 들어서 A의 크기의 각도 세타다. 뭐다? 벡터 A가 있을 때 크기는 A고 각도는 세타다. 얘가 뭐예요? 이 부분이 크기를 얘기하고 이 부분이 각도인데 각도가 뭐예요? 일종의 그 각도가 방향이 되는 거죠. 맞죠? 방향. 크기와 방향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를 우리가 뭐 복소수법으로 나타낼 때 어떻게 됐어요? A 플러스 JB 이런 식으로 나타냈죠. A 플러스 JB 이렇게요. 그 다음에 얘를 일반적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크기 곱하기 방향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기 자기학에서는 보통 요 두 가지 방법으로 벡터를 표현해요. 회로 이론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전기 자기학 회로에서 다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모두 사용합니다. 근데 자기학에서는 보통 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썼던 것이 회로 이론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임피던스라는 것이 있어요. 회로 이론에서 임피던스라고 배우는데 임피던스를 3 플러스 J4 이렇게 얘기합니다. 3 플러스 J4 얘가 뭐냐면 A 플러스 JB 이런 형태예요. A 플러스 JB 얘를 크기는 얼마다? 크기는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이고 각도는 아크 탄젠트 3분의 4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회로 이론 공부 안 하신 분들한테 조금 회로 이론 공부하면 이렇게 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런 것들이 다른 과목에서도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회로 이론을 공부하셨을 때 회로 이론에서 벡터 부분이 어려웠던 분들 있죠. 어려웠던 분들은 여기에서 벡터를 하고 회로 이론 다시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벡터 표시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벡터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벡터 얘기했는데 얘를 왜 사용하는지 하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돼요. 제가 처음 아까 전에 회로 이런 6장에서 뭐 8장 정도까지는 자석을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자석. 그럼 자석이면 이렇게 N극에서 S극으로 가죠. N극에서 S극으로 가는데 이런 거 혹시 철가루 시험하면은 이러한 그 철가루의 모양이 형성이 됩니다. 그럼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자석의 세기를 얘기하는데 이 지점의 색이나 혹은 뭐 이 지점의 색이나 다르죠. 보세요. 이 지점의 세기도 다를 것이고 그다음에 방향은 보세요. 이 지점에서는 이 방향이고 이 지점에서는 이 방향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기 자기학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지점의 크기 다르고 방향 다르고 크기 다르고 방향 다르고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벡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벡터를 배우는 겁니다. 다시 가장 중요한 것은 벡터에서는 뭐다? 벡터는 지금 크기와 방향으로 나타내는 것이 벡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합니다. 벡터의 종류가 있어요. 벡터의 종류. 우리가 많습니다. 벡터의 종류도 많아요. 보통 보세요. 지금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
성분 벡터, 기본 벡터예요. 성분 벡터, 기본 벡터.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뭐냐면 단위 벡터죠. 단위 벡터. 단위 벡터.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벡터의 종류에 있어서 이렇게 합니다. 뭐 직교 좌표계, 직각 좌표계, 그 다음에 원통 좌표계, 그 다음에 구형 좌표계, 이런 벡터가 있는데 보통 우리는 뭐 요런 거 정도, 원통 좌표계나 구형 좌표계는 이따가 간단하게 뭐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어떤 것이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우리가 주로 해야 되는 것은 성분 벡터, 기본 벡터, 성분 벡터, 기본 벡터요, 단위 벡터, 뭐 직교 좌표, 직각 좌표, 요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일단 성분 벡터, 기본 벡터는 뭐냐 보세요. 얘를 기본 벡터라고 해요. 보세요. 복잡하게 말고 해서 이렇게 해볼게요. 보세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얘는 중학교 때도 하는 겁니다. 보세요. X축, Y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X축, Y축 이렇게 하는데, 우리 전기 자기학에서는 보통 X축, Y축이라보다는 IJ라고 합니다. IJ.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3차원으로 되어 있잖아. 이렇게 3차원으로 되어 있으면 X, Y, Z 이렇게 합니다. X, Y 혹은 하나 더 붙으면 X, Y, Z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X, Y, Z를 우리가 X를 I, Y를 J, Z를 K 이렇게 하는 겁니다. K. 이것들을 있죠. IJ 혹은 IJK, 요것들을 전부 뭐라고 한다? 성분 벡터, 기본 벡터라고 하는 거예요. 성분 벡터. 무슨 성분이다, X 성분이다, Y 성분이다, Z 성분이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어떤 성분이다. 크기는 당연히 1이고요. 제가 이런 거 보세요. 앞에서 회로율에 대해서 임피던스는 3 플러스 J4라고 했습니다. 맞죠? 3 플러스 J4. 여기에서 이 3 플러스 J4가 원래는 뭐냐면 I3 플러스 J4예요. I3 플러스 J4 뭐냐? 얘가 3 플러스 J4라고 하면 이쪽으로 3, 이쪽으로 4예요. 요것이 X축이고 요것이 Y축입니다. J, 허수축으로 우리가 J를 붙여요. 허수축에 J를 붙입니다. 그런데 여기 X축은 원래 I인데 굳이 두 개밖에 없는데 둘 다 표현해 줄 필요는 없다. 야, 한 개만 표현해. J 요놈만, 허수축만 J로 표현하자 이겁니다. 근데 원래 성분을 다 표현하려면은 여기에 X축에도 I를 붙여주는 건 게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XYZ가 있다고 합니다. XYZ IJK라고 해보세요. IJK라면 3 플러스 J4 플러스 IJK, KO 이렇게 안 하죠. 이때는 여기에 I도 붙여준다는 겁니다. 두 개밖에 없을 때는 안 붙였지만은 세 개가 모두 있을 때는 붙여줘야 된다. 그리고 어렵게 보지 마세요. 보세요. 교재에 있습니다. 성분 벡터는 크기는 1이에요. I의 크기는 1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3I라는 것은 방향이 I고요. I 있고 크기가 3이고, J4라는 것은 J 방향이면서 크기는 1이죠. 1 곱하기 4에서 J4라는 겁니다. 크기가 1이고 각 상의 성분만 나타내는 벡터. I 성분이다, J 성분이다, Z 성분이다. 이것을 나타내는 벡터고요. 그 다음에 X축상 정방향 크기가 1인 것을 X축상을 I, Y축상을 J, Z축상을 K라고 합니다. K.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벡터 A라는 것이 있을 때, A의 X 성분 I, A의 Y 성분 J, A의 Z 성분 K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럼 만약에 이렇게요. 이게 3차원이죠. 얘가 보세요. I 성분으로 AX, Y 성분으로 AY, Z 성분으로 AZ라고 합니다. 그럼 이 벡터는 어떤 벡터다? 보세요. AX와 AY를 더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이만큼 AZ만큼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얼마? 벡터 A는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즉 A 성분 AX, J 성분 AY, Z 이제 K 성분 AZ다 보니까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합쳐서 이러한 벡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네, 성분 벡터는 이거예요. 성분 벡터. 네. 그 다음에 단위 벡터 한번 보겠습니다. 벡터 종류에서 성분 벡터가 있었고 단위 벡터가 있었습니다. 성분 벡터는 지금 했지만은 성분 벡터는 가장 기본적인 벡터가 성분 벡터예요. 성분 벡터. 네. 그 다음에 단위 벡터. 단위 벡터 뭐야? 보세요. 크기가 1이고 그 방향만을 나타내며 IJK를 포함한다는 겁니다. 보세요. 이게 조금 혼동이 있으신 분이 있는데 성분 벡터는 IJK는 이 각각의 크기가 1입니다. IJK는 I도 1이고 J도 1이고 K도 1이에요. 얘는 전부 각각의 크기 1인데 단위 벡터도 보시면 크기가 1인데 얘는 전체의 크기가 1인 겁니다. IJK를 포함한 전체 크기 1인 것이 이 단위 벡터입니다. 보세요.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벡터는 뭐다? 크기 곱하기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은 이것은 그냥 방향만 제시해주고 크기는 크기만 제시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방향은 이것은 크기가 1이어야 돼요. 왜? 크기가 0.9면 어떻게 돼요? 0.9면 크기 곱하 0.9 하면 원래 크기 곱하 0.9 즉 0.9 크기가 되는 거죠. 맞죠? 1.1이면 얼마? 1.1 크기가 되는 겁니다. 즉 크기의 이 벡터 전 원래 크기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이 방향의 크기가 1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방향만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크기 곱하기 이 방향의 크기가 1이고 방향만 제시해 주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단위 벡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위 벡터다. 즉 다시 단위 벡터는 방향이에요. 그리고 그 크기가 1인 겁니다. 있죠? 벡터는 크기 곱하기 방향인데 벡터의 크기 곱하기 단위 벡터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단위 벡터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요? 공식에서 보세요. 단위 벡터 어떻게 구한다? 크기분의 벡터로서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크기로서 벡터 이렇게요. 그래서 보세요. 벡터 A가 AXI 플러스 AYJ 플러스 AZK의 단위 벡터를 구하라 라고 합니다. 지금 공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데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벡터 A가 우리 친근한 숫자가 3i 플러스 4j예요. 보세요. 3i 플러스 4j입니다. 뭐냐? 요것이 벡터 A의 X 성분, 요것이 벡터 A의 Y 성분이에요. Y 성분입니다. 또 보세요. 즉 단위 벡터를 구하라고 해요. 단위 벡터를 구하라고 합니다. 단위 벡터는 뭐다?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이 공식을 외우지 마시고 벡터는 크기와 단위 벡터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위 벡터는 뭐다? 크기 분의 벡터요. 네, 벡터. 그럼 잘 아시죠? 보세요. 잘 아실 겁니다. 3i 플러스 4j 크기 얼마예요? 3i 플러스 4j 얼마더라? 3, 4 루트 3의 제곱 크기만 나타내는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하면 얼마? 5예요. 이놈의 크기는 5예요. 벡터 크기는 5입니다. 그러면 단위 벡터는 어떻게 나타낸다? 크기 5분의 벡터 얼마? 3i 플러스 4j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계속 갑니다. 보세요. 단위 벡터는 이래요. 그럼 보세요. 벡터는 뭐라 그랬어요? 벡터는 크기 곱하기 단위 벡터라고 분명히 했죠. 단위 벡터라고 했습니다. 그럼 크기는 얼마냐? 크기는 얼마다? 5 곱하기 단위 벡터 얼마? 5분의 3i 플러스 따로 쓰면 5분의 3i 플러스 5분의 4j가 됩니다. 5분의 3i 플러스 5분의 4j. 그러면은 얘가 뭐다? 크기와 단위 벡터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정리해볼까요? 벡터 보세요. 약분하니까 얼마?
3i 플러스 4j가 된다는 거죠. 3i 플러스 4j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이에요. 뭐냐? 표현을 다르게 한 겁니다. 다시 벡터는 크기 곱하기 단위 벡터인데 크기 요 놈을 예로 들었을 때 크기 5 곱하기 단위 벡터의 형태로 나타낼 수도 있고 그 놈을 정리하면은 3i 플러스 4j 똑같은 원래의 벡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나타내느냐? 한번 볼게요. 벡터를 나타내는데 보세요. 첫 번째 3i 플러스 4j라는 것은 이겁니다. 여기가 i 성분으로 3, j 성분으로 4예요. 그러면 벡터는 뭐다? 이것이 3i 플러스 4j예요. 이렇게 나타내는 벡터입니다. 그런데 단위 벡터로 나타내는 것은 이겁니다. 보세요. 요것이 보세요. 5분의 3이죠. 5분의 3이에요. 방향만 제시해 주는 겁니다. 요거 얼마? 5분의 4예요. 5분의 4. 요것이 단위 벡터예요. 그러면요. 전체 벡터는 단위 벡터에서 크기 5를 곱한 겁니다. 즉 단위 벡터가 방향 설정 여기에 크기 5 이렇게 설정해 준 거예요. 그럼 그것이 얼마? 3i 플러스 4j가 된다 하는 겁니다. 벡터의 표시 방법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확인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방금 뭐라고 그랬다?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다? 단위 벡터는 크기가 1이라 그랬죠. 단위 벡터는 크기가 1이라 그랬으면 보세요. 5분의 3i와 5분의 4j예요. 그럼 보세요. 이렇게 크기 구합니다. 5분의 3의 제곱 플러스 5분의 4의 제곱 하면 얼마다? 루트에 얼마? 25분의 9 더하기 25분의 16 하면 루트 얼마? 25분의 25 하면 1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단위 벡터는 크기가 1이다. 그래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단위 벡터를 구하라고 하면은 공식은 이거죠. 단위 벡터를 구하라고 하면 크기분의 벡터. 먼저 크기를 구하고 그 다음에 벡터를 구합니다. 만약에 3차원이라도 해도 상관없어요. 보세요. 3차원을 해도 만약에 벡터 A가 즉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2차원으로 했는데 3차원으로 하면 이렇게 되면 보세요. 3i 플러스 4j 플러스 5k입니다. 크기는 얼마냐? 2개 있든 3개 있든 똑같아요. 얼마?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이에요. 그럼 단위 벡터 얼마요? 루트에 9, 10, 25 하니까 루트에 50이면 얼마? 50이니까 25 곱하기 2니까 5루트 2예요. 네. 이놈의 크기는 5루트 2입니다. 그러면 단위 벡터 어떻게 해요? 그냥 공식 써요. 크기분의 벡터예요. 얼마 크게? 5루트 2분의 얼마? 3i 플러스 4j 플러스 5k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단위 벡터를 구하는 방법인데 교재에서 단위 벡터를 구하는 그 공식이 있습니다. 지금 공식을 외우시기보다는 요거 있죠. 요거 그대로 한 겁니다. 요거 그대로 한 거예요. 요거 분의 얼마, 분의 얼마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요거 한 거 있죠. 숫자 대입해서 구한 요것을 기억하시면 이해되시면 교재에 있는 공식은 크게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이것이 단위 벡터였어요. 단위 벡터. 그 다음에 봅니다. 직교좌표계는 뭐냐? 직교좌표계 얘는 계속 쓰던 거예요. 직각으로 교차한다. X, Y 혹은 얘를 I, J 이렇게 쓰는 것을 직교좌표계라고 합니다. 2차원 평면이 있죠. 2차원 평면은 직교좌표계를 해요. 직교좌표계. 그 다음에 직각좌표계. 뭐냐? 얘는 이렇게 뭐? 얘를 X, Y, Z고 얘를 I, J, K라 하는 거.
예.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벡터는 대부분 이 직각 좌표계입니다. 그리고 I, J, K 이 세 가지 성분이 있는 것. 그래서 우리 자기학에서 다루는 벡터는 대부분이 이 직각 좌표계가 됩니다. 직각 좌표계. 그래서 직각 좌표계의 그 성분 있죠?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직각 좌표계 말고요. 우리가 원통 좌표계가 있습니다. 원통 좌표계. 원통 좌표계 뭐냐면 직각 좌표계에서 이 모양 자체가 원통의 형식으로 된 거예요. 원통 형식으로. 원통 형식으로.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렇게 원통 형식이 된 거예요. 원통 형식이 보세요. 직각 좌표계는 I, J, K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통 좌표계는 보세요. 반지름 R, 그 다음에 여기 이루는 각도 세타, 그 다음에 높이 Z. 그래서 원통 좌표계는 I, J, K가 아니고 얘가 아니고 뭐냐면 반지름, 그 다음에 각도, 원통의 높이 R, 세타, J, Z로 이루어진 것이 원통 좌표계입니다. 네, 참고적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 구형 좌표가 있어요. 구좌표계. 구좌표계는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구예요. 구. 원이 아니고 구입니다. 구. 공이에요. 공. 그래서 얘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반지름 R, 그 다음에 위로 각도 뭐 옆으로 각도가 있는데 뭐 얘를 세타, 얘를 파이라고 하면은 반지름과 파이, 세타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구좌표계입니다. 근데 실제 우리 시험에서는 이 원통 좌표는 구좌표계는 굉장히 좀 복잡하고 그러기 때문에 특별한 공식 아니면은 관용도 문제 풀다 보면은 10년 정도 하면 한 문제 정도 그 공식이 있습니다. 뭐 발산 공식인가 그런 공식이 있는데 그 정도만 해주시고요. 이론에서는 깊이 있게 다루지 않습니다. 어렵고 시험 출제 비중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냥 원통은 R 세타 Z, 그 다음에 구좌표는 R 파이 세타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 IJK 대신에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그 다음에 교재 보시면 예제가 있습니다. 단위 벡터를 구하라 하는 예제가 있습니다. 한번 연습삼아 한번 구해볼게요. 보세요. 벡터 A가 4i 플러스 4j 플러스 2k요. 4i 플러스 4j 플러스 2k입니다. 네, 보세요. 그럼 먼저 단위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 크기는 얼마예요? 크기는 루트의 4제곱 플러스 4제곱 플러스 2의 제곱이죠. 네. 하면 얼마다? 4, 4, 16, 32에 4니까 36이죠. 36이니까 크기는 6입니다. 6. 그럼 단위 벡터는 크기분의 벡터. 크기분의 벡터. 어떻게? 크기 6분의 4i 플러스 4j 플러스 2k입니다. 맞죠? 그러면 6분의 4i, 6분의 4j 플러스 6분의 2k가 되죠. 2k. 약분하면 2로 약분하면 3분의 2r, 3분의 2j, 3분의 1k가 된다는 겁니다. 예. 요런 것이 단위 벡터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공식으로 봤을 때 그냥 간단합니다. 네, 복잡해 보죠. 이 벡터 자기학 부분이요. 특성이 별것 아닌데 복잡하긴 되게 복잡해요. 예, 그런 것인데 이 방법만 숙지하시면은 그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3번에 가시면 벡터의 연산이 있습니다. 벡터 연산 보세요. 벡터 연산은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보세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에다가 나누기가 아니고 미분입니다. 미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미분이에요. 더하기, 빼기는 그냥 벡터를 더한다, 뺀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곱하기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내적과 외적이 있습니다.
내적과 외적. 그래서 얘는 곱하는데 결과가 스칼라, 즉 크기만 나오는 곱하기 방법이 있고 결과가 벡터로 나오는 외적 방법이 있습니다. 곱하기는 내적과 외적이 두 개예요. 미분은 뭐냐면 미분은 기울기, 그라디언트, 그라디언트. 그 다음에 기울기 말고 발산이라고 있어요. 발산을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다이버전스. 그 다음에 회전을 우리가 로테이션 혹은 코어라고 합니다. 코어라고 해요. 예. 그래서 벡터의 연산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시간은 이렇게 뭐 벡터 더하기 빼기, 그 다음에 곱하기 내적, 외적, 미분, 기울기, 발산, 회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뭐 더하기 빼기 이렇게 하는데 보통 있죠. 더하기 빼기 이런 것들은 자기학에서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고요. 실기에서 있죠. 우리가 기사 실기를 가면은 이 벡터를 많이 그림을 그리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벡터 그림으로 계산을 많이 해요. 그때 조금 기초가 되는 부분인데 어렵진 않습니다. 보세요. 벡터의 합인데 합은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만약에 A 벡터가 있다. 그 다음에 B 벡터가 있다.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세요. A에서 B를 그냥 요 노란색이요. 노란색.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A죠. B의 위치를 이렇게 옮겨요. B를 그대로 이렇게 옮깁니다. 옮겨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얘를 두 가지 더하면 똑같아요. 이렇게 구하나 이렇게 구하나 똑같습니다. 네, 똑같아요. 빼기는 어떻게 하느냐? 빼기는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뭐 두 개를 뺀다라고 하면은 작아지겠죠. 어떻게? 요게 빼기입니다. 요게 빼기. 혹은 요 놈을 있죠. 뭐 요것만 하시면 되겠어요. 빼기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보세요. A이고 B입니다. A에서 B를 빼는데 혹은 뭐 마이너스 B 할 때도 있어요. B를 마이너스 B에서 할 때도 있는데 뭐 빼기는 이렇게 하고 더하기는 이렇게 하고 한다.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실제 계산은 너무 쉽죠. 보세요. 예를 들어서 벡터 A가 있습니다. 보세요. 벡터 B가 있어요. 보세요. 3R 플러스 4J 플러스 5K예요. 그러니까 얘가 6R 7J 플러스 8K입니다. 예. 더하기나 빼기는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보세요. A와 B를 더한다라고 하면은 같은 성분끼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보세요. I를 어떻게 해요? I 성분끼리 6 더하기 3 J 성분끼리 K 성분끼리 K에 8 더하기 5 하면 얼마? 9i 더하기 11j 더하기 13k 이렇게 되는 겁니다. 더하기는 그냥 같은 성분끼리, 빼기도 똑같아요. A 벡터에서 B 벡터를 뺀다라고 하면은 같은 성분끼리 i에 6-3 j에 7-4 k에 8-5 그럼 어떻게 된다? 6i 더하기 6i 아니죠? 3i 더하기 3j 더하기 3k가 된다는 겁니다. 더하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는 이렇게 돼요. 어렵지 않죠? 예. 근데 빼기는 우리가 간혹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빼기 할 때 제가 아까 전에 이렇게 했는데 보세요. 빼기를 할 때 첫 번째 방법 이렇게 한다고 했죠. 예.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방법이 있고 이것은 A고 B요. B 벡터예요. 근데 A 마이너스 B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더 많이 쓰는 건 사실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A예요. A. A가 있고 얘가 B인데 보세요. A 마이너스 B는 A 플러스 마이너스 B 이렇게 쓰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B. 즉 이렇게 하는 거 보세요. B가 얘면은 더하기 마이너스 B를 합니다. 마이너스 B는 뭐예요? 이게 마이너스 B죠. 마이너스 B. 그럼 얘가 마이너스 B면은
보세요. A와 마이너스 B를 더해요. 우리가 더하기 했던 것처럼 이것이 뭐다? 이것이 뭐다? A 플러스 마이너스 B, A 마이너스 B입니다. A 마이너스 B. 네. 그럼 이거 보세요. 처음에 했던 이거 있죠? 이것과 똑같죠? 이것과 이것은 똑같습니다. 제가 요거 넘어가려고 했는데 회로 이론에서도 우리가 대칭 3상에서도 이렇게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 자기학에서 이렇게 계산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방금 말씀드린 A와 B를 더할 때 혹은 뺄 때 같은 성분끼리만 계산해주면 된다.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내적 한번 보겠습니다. 내적. 내적은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보세요.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스칼라 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벡터에서 곱하기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내적과 외적 두 개입니다. 내적과 외적 두 개인데 내적은 결과가 스칼라, 즉 크기만 있고요. 외적은 방향도 있습니다. 방향도 있는 것이 외적이에요. 그래서 봅니다. 내적은 우리가 스칼라 곱인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1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1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 이러한 물체가 있습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서 거리 R만큼 이동해요. 그럼 보세요. 힘 F를 줘서 거리 R만큼 이동하면 힘은 1은 뭐냐면 1은 힘 곱하기 거리입니다. 1은 힘 곱하기 거리가 됩니다. 네, 이렇게죠. 1은 힘 곱하기 거리. 공식은 자주 나오니까 좀 기억을 해주세요. 힘 곱하기 거리 하면 1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힘을 이렇게만 줬으면은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힘을 이렇게 줬어요. 힘을 위로 올렸습니다. 아니 거리를 이쪽으로 당겨야 이쪽으로 물건을 옮겨 놔야 1이지. 아니 난 이쪽을 거리 R이라고 한 거예요. 이쪽으로 옮겨 놔라고 하는데 얘를 들어놓은 겁니다. 얘는 뭐 잘못 들었거나 뭐요. 얘는 1한 게 아니란 겁니다. 이 R 기준으로 봤을 때 난 이쪽으로 한 것만 1로 치는데 위로 올려놨기 때문에 1이 아니란 겁니다. 즉 1이란 것은 보세요. 힘을 주긴 주되 이 거리 요 R 방향과 같은 방향만 1로 쳐준다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해보세요. 힘을 이렇게 줬습니다. 힘 이렇게 줬어요. 각도가 세타예요. 각도 세타. 그럼 보세요. 이 힘을 이쪽으로 줬다는 겁니다. 그럼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같은 성분만 쳐준다 그랬죠. 같은 성분만. 그럼 보세요. 얘를 우리가 힘이 이렇게 있는데 요 힘을 F의 X 성분이고 요 힘을 F의 Y 성분이라고 해요. Y 성분을 합니다. 그럼 보세요. F분의 FX는 F분의 FX는 코사인 세타. 따라서 F의 X는 뭐예요? F의 X는 F의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F의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F분의 FY는 뭐겠어요? F의 사인 세타인데 분명히 말씀드렸지만은 이 내적은 스칼라 곱인데 1과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다? X 성분만 필요하고 Y 성분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1에 있어서는. 왜? 높이는 이 위쪽으로 해봤자 우리가 R과 같은 방향만 필요합니다. 즉 두 벡터에 똑같은 성분만 필요하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보세요. 1이라 하는 것은 FR이지만 얘가 벡터라고 했을 때 보세요. F의 X 성분이 필요한 겁니다. 뭐? F의 X 성분 뭐? 코사인 세타에서 뭘 곱한 거? R을 곱한 겁니다. 즉, 뭐? R 코사인 세타가 된다는 겁니다. FR 코사인 세타. 그럼 얘가 뭐냐면 내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만약에
A의 벡터와 B의 벡터를 한국말로 내적이라 하지만 수학적 기호로 이렇게 도트란 걸 표현합니다. 도트. A 벡터 도트 B 벡터는 뭐냐? 이거요. F와 R은 크기고 이 세타는 뭐다? R과 F가 이루는 각도죠. 여기에서 세타는 R과 F가 이루는 각도입니다. 즉 A의 크기, A 벡터 보세요. 요 놈은 A 벡터와 B 벡터를 내작하면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A와 B의 크기의 코사인 세타가 된다는 거죠.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A 벡터와 B 벡터를 내적했다는 것은 다시 여기서 그래요. 지금 여기서 F와 R은 크기입니다. 크기고 뭐 얘는 뭐다? F와 R이 이루는 각도입니다. 네. 그리고 보세요. 코사인 세타는 0도일 때 1이고 90도일 때 0입니다. 0도일 때 1이고 90도일 때 0이에요. 그럼 보세요. A 벡터가 IJK로 이루어져 있을 거고 B 벡터도 IJK로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A와 B를 내적한다는 말은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내적을 하게 되는데 I와 I를 내적하면은 I와 I가 이루는 각도는 몇 도예요? I와 I가 이루는 각도는 0도죠. 그래서 얘는 1입니다. 똑같이 J와 J, K와 K가 이룬 것도 모두 1이에요. 1이죠. 1. 왜냐? 같은 성분끼리만이고 같은 성분끼리 했을 때 I와 I는 0도, J와 J는 0도, K와 K는 0도이기 때문에 같은 성분끼리는 1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I와 J는 뭐 그림으로 다시 보면 이렇게 되죠. IJK에서 I와 J가 90도, J와 K가 90도, K와 I가 90도요. IJ, JK, KI가 이루는 각도는 모두 90도입니다. 그래서 IJ는, JK는, KI는 모두 0이 된다는 겁니다. 0이요. 그래서 내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거요. 벡터 AB를 내적하면은 AB 코사인 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I.I는 J.J는 K.K는 1이다. I.J는 J.K는 K.I죠. 이거 I죠. 예. I는 0이다 하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내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니다. 보세요. 교재가 있죠. 벡터 A는 AXI 플러스 AYJ 플러스 AZK요. B는 BXI BYJ BZK입니다. 공식으로 해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보세요. 벡터 A와 벡터 B를 내적을 한다라고 하면은 벡터 A, B를 내적한다고 하면은 보세요. 요거 그대로 쓰는 거예요. 플러스 AYJ AZK 도트 BXI BYJ BZK입니다. 뭐라고 했냐 보세요. 원래 이렇게 하나씩 다 해가는 거예요. AXI BXI니까 얼마? AX BX에 I 도트 I죠. I 도트 I는 뭐라 그랬다? I 도트 I는 J 도트 J는 K 도트 K는 1. I 도트 J는 J 도트 K는 K 도트 I는 0. 요거 기억하시면 보세요. I 도트 I는 1입니다. 따라서 얘는 AX BX가 돼요. 얘 어떻게 돼요? AX BY인데 I 도트 J죠. I 도트 J는 0입니다. 0. 그래서 다른 성분끼리는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결과는 이렇게 돼요. 내적을 한다 그러면 얘하고 얘만 하고 그 다음에 J는 또 J만 하고 K는 또 K만 한다는 거예요. K끼리만. 그럼 얼마? AX BX 플러스 AY BY 플러스 AZ BZ가 된다는 겁니다. 내적을 하면
같은 성분끼리만 계산하면 된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중요한 이거 IJK가 없죠. 여기 보면 IJK가 안 붙었죠. 결과가 뭐다? 얘는 스칼라가 된다. 이것이 내적입니다. 이것이 내적이요. 예, 내적 요거 방금 말씀드린 벡터 AB와 B를 내적하면 AB 코사인 세트하고 I 도트 I, J 도트 J, K 도트 K는 1이고 I 도트 J, J 도트 K, K 도트 I는 0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자체가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 잘 정리해 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벡터의 곱에서 외적입니다. 외적. 우리가 앞에서 했던 내적은 스칼라 곱이었습니다. 뭐냐? 결과가 스칼라였는데 지금 벡터의 외적은 결과가 벡터입니다. 벡터. 한번 볼게요. 외적이라고 합니다. 외적. 외적은 우리가 벡터 곱이래요. 벡터 곱은 결과가 벡터다. 이 말입니다. 앞에서 했던 내적과 다릅니다. 그리고 얘를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벡터 A와 벡터 B를 요거 내적은 도트라고 했죠. 도트인데 외적은 우리가 곱하기인데 뭐 말하기 시험 없으니까요. 그냥 마음대로 부르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크로스라고 합니다. 크로스. 그래서 벡터 A와 벡터 B를 크로스하면은 어떻게 된다? AB의 사인 세타의 n이 된다. n 벡터가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고 하니 보세요. 우리가 외적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회전 면적. 제가 나름대로 그냥 이름 붙인 거예요. 회전하는 면적이다. 이렇게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벡터 A, 얘가 A가 있습니다. 얘가 B가 있어요. B가 있습니다. 이 A와 B가 이루는 면적은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AB죠. A, B가 됩니다. AB가 돼요. 맞죠? 면적은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보세요. 얘가 A고 얘가 B예요. B입니다. 그런데 사각형에서 우리가 직각사각형이든 정사각형이든 이런 평행사변형이든지 간에 면적은 뭐냐? 면적은 밑변 곱하기 높이죠. 높이입니다. 그럼 보세요. B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봅니다. B 보세요. 요게 세타요. 요 각도가 세타인데 뭐 너무 자세하게 말고요.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보세요. 앞에서 한 것처럼 요것과 요것으로 나눠지는데 B는 요것과 요것과 나눠지는데 요것은 뭐다? B의 코사인 세타일 거고 요것은 B의 사인 세타일 겁니다. 그런데 면적은 뭐예요? 면적은 우리가 면적이 이렇게 됩니다. 요렇게 하고 했을 때 면적은 A 곱하기 높이가 되죠. 맞죠? 즉 A 곱하기 B의 코사인 세타가 아니고 B의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A, B 사인 세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즉 얘는 우리가 외적은 내적과 비교해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적은 뭐라고 했냐면 내적은 같은 성분끼리 같은 성분끼리가 내적이고 외적은 수직되는 성분끼리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보세요. 만약에 A가 이렇게 있어요. A가 이렇게 있는데 B의 코사인 세타 얼마? B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A와 B의 코사인 세타가 이루는 면적은 없습니다. 같은 성분의 면적은 없어요. 맞죠? 즉 같은 성분의 면적이 아니고 즉 수직 성분의 면적이 있죠. A와 수직 성분 B의 사인 세타 요것이 외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결론 중요한 것이 외적은 AB의 사인 세타다. 그럼 얘는 뭐냐? N 벡터는 뭐냐? 벡터에 화살표가 N에 화살표가 붙었기 때문에 N 벡터라는 얘기예요. N 벡터 뭐다? 법선 벡터라는 겁니다. 벡터는 법선 벡터.
우리가 자기야 공부하다 보면 가끔씩 법선, 접선 나옵니다. 접선이라는 것은 접하는 선으로서 수평한 것이고, 법선이라는 것은 수직한 것을 얘기합니다. 즉, 수직 벡터를 얘기해요. 수직 벡터.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우리가 직각 좌표계에서 IJK가 있습니다. IJK가 있을 때, 요 방향까지 중요한 겁니다. 벡터이기 때문에 방향도 고려하셔야 돼요. I와 J를 만약에 외정합니다. 크로스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보세요. I에서 J 이렇게요. I에서 J로 감아 돌아보세요. 그러면 그 방향은 어떻게 되냐? 회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문을 이렇게 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바람이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즉 I에서 J로 크로스를 하면은 그 법선 벡터는 뭐냐? 법선 벡터는 I와 J의 수직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K가 되는 겁니다. K. 그래서 조금 이따 정리를 할 건데 법선 벡터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그 방향인데 그 방향이란 뭐냐? I에서 J로 크로스했다고 하면 I에서 J 방향으로 감아 돌아보세요. 이렇게 감아지면 방향이 이쪽이에요. 이쪽. 엄지손가락으로 해서 오른손 가지고요. 이렇게 감아 잡아보세요. 감아 잡으면은 I에서 J로 감아 잡으면 그 힘은 수직으로, 그래서 K로 작용한다. 이것이 법선 벡터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할게요. 정리를 한번 합니다. 우리가 외적은 벡터 A 크로스 B를 하면은 간단한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A 그 다음에 B의 사인 세타의 법선 벡터 N입니다. 왜냐하면 얘는 법선 벡터에서 방향인데 I 혹은 J 혹은 K가 될 거예요. 요 방향은요. 네. 그리고 보세요. 분명히 외적은 다른 성분끼리, 같은 성분끼리 하면 0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면적을 하면서 얘기했죠. A와 요거 있죠. 같은 성분끼리 이루는 면적은 0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I 크로스 I는 J 크로스 J는 K 크로스 K는 뭐다? 0이에요. 내적과 비교해보세요. 내적은 I 도트 I는 J 도트 J는 K 도트 K는 1이었습니다. 1이요. 그 다음에 I 크로스 J는 보세요. I에서 J로 감아지면 여기에서 보세요. I에서 J로 감아지면 이 I와 J 모두의 수직인 것은 K가 됩니다. K. 그리고 보세요. J에서 K로 감아져요. J에서 K로 이렇게 감아지면은 J 크로스 K 하면은 얘는 I가 됩니다. J 크로스 K 하면 I. 그 다음에 K에서 I로 감아져 보세요. K에서 I로 감아들면은 얘는 K 크로스 I는 J가 됩니다. J요. 우리가 앞에서 내적에서 뭐요? I 도트 J는 J 도트 K는 K 도트 I는 0이었는데 여기선 이런 방향이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죠. 보세요. I 도트 J가 아니고 I 크로스 J가 아니고 J 크로스 I입니다. J에서 I로 감아져 보세요. J에서 I로 감아지면은 뭐가 된다? K가 아니고 J에서 I로 감아져요. 그럼 방향이 밑으로 돼요? 마이너스 K가 됩니다. 마이너스 K. 똑같이 K 크로스 J를 하면은 마이너스 J. 그 다음에 I 크로스 K 하면 이거 마이너스 I죠. I니까 마이너스 I, 얘는 마이너스 J가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J. 그래서 외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요거예요. 요겁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니다. 외적을 한번 볼게요. A는 뭐 AXI, AYJ, AZK요. B는 BXI, BYJ, BZK입니다. 네. 얘를 외적을 한다고 하면은 복잡하죠. 내적할 때는 같은 성분끼리만 곱해서 더해주면 됐는데 외적은 어떻게 한다? 보세요. 그냥 제가 무식하게 한번 해볼게요. AXI 플러스 AYJ, AZK
크로스 BXI BYJ BZK를 합니다. 외적을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보세요. AXI 크로스 BXI 하면은 I 크로스 I니까 얘는 0이 됩니다. 0이요. 그 다음에 AXI 크로스 BYJ 하면 얼마가 돼요? AX BY에 I 크로스 J는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I 크로스 J는 K라고 그랬죠. K. 이렇게. 그 다음에 얘 어떻게? AXI와 BZK 하면 얼마? AX BZ에 I 크로스 K 하면 K 크로스 I는 J인데 I 크로스 K 하니까 얼마? 마이너스 J가 된다. 이렇게 했어. 예. 마이너스 J 이렇게요. 예.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합니다.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해나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나가는데 우리가 요 놈을 이렇게 풀어서 하는 것보다 보통 우리가 이런 외적 같은 경우는 행렬로 많이 해요. 행렬로.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요거 그대로 합니다. A 벡터가 AXI, AYJ, AZK이고 B 벡터가 BXI, BYJ, BZK예요. 그러면 맨 위에 IJK를 이렇게 써요. IJK를 쓰고 A 크로스 B죠. A 크로스 B니까 A를 먼저 씁니다. A 벡터의 AX, AY, AZ. 그 다음에 B를 씁니다. BX, BY, BZ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만약에 A 크로스 B가 아니고 A 크로스 B면 A를 먼저 쓰고 B를 써요. 근데 B 크로스 A면은 BX, BY, BZ 먼저 쓰고 AX, AY, AZ를 나중에 쓰고 우리가 여기 외적에서는 이 순서도 중요합니다. AX 크로스 A 크로스 B인지 B 크로스 A인지도 꼭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봅니다. 예. 이 실제 우리가 요 행렬 있죠. 제어공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어공학에서도 우리가 마지막에 뭐 상태 방정식, 상태 천행렬 하면서 행렬이 나와요. 행렬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깊이 있게 하시는 분들은 이 행렬로 계산하는 방법 꼭 좀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뭐 산업기사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제어공학 안 하시겠지만 여기 외적 정도는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보세요. 방법이에요. 뭐 수학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한 문제 맞추기 위해 방법을 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풀어보세요. 보세요. I에 대해서 이렇게 봅니다. 보세요. I에 대해서 풀면은 I 밑에 걸 비우고요. I 밑에 걸 비우고 보세요. 요거 옆에 I 옆에 요거 곱하기 요거 마이너스 요거 곱하기 요거. 즉 여기에서 이걸 곱해서 빼기 요거를 빼는 겁니다. 즉 I는 보세요. AY BZ 마이너스 AZ BY가 돼요. 예. 그 다음에 보세요. J 다시 할게요. J는 어떻게 할까요? J는 보세요. 지금 여기 헷갈리시면 AX, BX 하나 더 쓰세요. AX, BX를 하나 더 쓰세요. 보세요. J는 I가 보세요. 요거 곱하기 요거에서 요거 곱하기 요걸 뺐던 것처럼 I는 보세요. 얘 곱하기 얘에서 얘 곱하기 얘를 빼는 겁니다. 얘 곱하기 얘에서 얘 곱하기 얘. 즉 제가 요 놈을 이렇게 옮겨놨어요. 원래는 어떻게 하느냐? 얘 곱하기 얘에서 얘 곱하기 얘를 빼는 겁니다. 네. 그럼 보세요. 어떻게 되나? J는 뭐다? 얘 곱하기 얼마? AZ BX에서 뭘 뺀다? AX BZ를 빼는 겁니다. 빼는 거예요. 그 다음에 K는 어떻게? K는 요 놈의 오른쪽인데 요 놈이죠. 맞죠? 얘 곱하기 얘에서 얘 곱하기 얘를 빼는 겁니다. 즉 얘 곱하기 얘 AX BY에서 뭐다? AY BX를 빼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방법인데 요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봅니다. 예. I, J, K, A, B, C, D, E, F라고 할게요. 예.
헷갈리시면 AD를 하나 더 써요. 요놈 하나 더 쓰면 보세요. I로 하면은 뭐다? 옆에 얘 곱하기 얘 BF에서 C를 빼요. C를 뺍니다. 플러스 J로 하면 얘로 하면 어떻게? 얘 곱하기 얘 CD에서 AF를 뺍니다. 그 다음에 K 요 놈으로 곱하면 어떻게? 뭐? 요거 A에서 BD를 뺍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고, 외적을 계산할 경우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처럼 무식하게 모두 하는 게 아니고 행렬로 이렇게 푸는 것이 한결 쉽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것을 권장하고요. 그래서 교재에 있는 것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행렬로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제 문제가 있습니다. 예제 문제 한번 볼게요. 내적이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A와 B의 내적인데 한번 볼게요. A가 얼마? 2R 플러스 3J 마이너스 4K 도트 3I 플러스 J 플러스 2K예요. 2K 내적이다. 방법만 아시면 됩니다. 어떻게? 같은 성분끼리 I 도트 I, J 도트 J, K 도트 K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 성분 다른 거 필요 없죠? I와 I 얼마요? 2 곱하기 3 하니까 6. I 도트 I는 1이기 때문에 얘는 스칼라기 때문에 I나 J나 K나 이런 건 안 붙어요. 플러스 J 도트 J 3과 1이니까 얼마? 3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4와 플러스 2 하니까 얼마? 마이너스 8이죠. 얼마다? 답은 1이 됩니다. 1. 내적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신경 쓰겠지만 다 필요 없어요. 같은 성분끼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들 또 봅니다. A 벡터가 3i 마이너스 3j 플러스 2k 3i 마이너스 3j 플러스 2k B 벡터가 4i 플러스 2j 마이너스 3k 플러스 2j 마이너스 3k가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외적이래요. 외적 봅니다. 외적 어떻게? 이거 수학이라 생각하시면 몸이 막 그냥 머리가 몸이 막 쳐내요. 수학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얘는 내가 자기학에서 그냥 한 부분이나 시험 맞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수학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한다? IJK죠. IJK를 쓰고 지금 외적인데 말이 없으면 A 크로스 B로 보시면 돼요. 순서 없잖아요. 그럼 먼저 나온 것을 먼저 하시면 됩니다. 보세요. 3 마이너스 3입니다. 4 2 마이너스 3이에요. 봅니다. I로 두면은 얘 곱하기 얘 얼마요? 3, 3은 9 마이너스 얘 곱하기 얘 2, 4 제2에 보세요. 요 헷갈려. 요거 한 번 더 써요. 3, 4를 그냥 씁니다. 어떻게? 쟤는 2 곱하기 4 8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하면 마이너스 9죠. 마이너스 9 하니까 플러스 9 K에 얼마? K는 어떻게? 얘 곱하기 얘 2, 3은 6 마이너스 12 하니까 플러스 12가 됩니다. 그럼 얼마요? 5i 플러스 17j 플러스 18k가 된다. 외적을 구하려면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저번 시간에 했던 내적과 이번 시간에 했던 외적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내적은 AB 코사인 세타고 외적은 AB 사인 세타고 그 다음에 내적에서는 I 도트 I, J 도트 J, K 도트 K는 1인데 외적에서는 I 도트 I 크로스 I, J 크로스 J, K 크로스 K는 0이다. 그 다음에 내적에서는 I 도트 J, J 도트 K, K 도트 I는 0인데 여기에서는 뭐 IJK로서 있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배운 것을 조금 응용해서 다음 페이지에 벡터의 미분이라고 있습니다. 벡터의 미분입니다. 보세요. 벡터의 미분인데
예, 벡터의 미분인데, 야, 미분도 모르는데, 벡터도 모르는데, 벡터란 놈을 미분까지 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한번 제가 정리를 조금만 한번 해볼게요. 벡터를 떠나서 미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미분이 미분이라 하면, 미분 적분이라 하면 그 이름 자체가 어렵게 들리죠. 근데 그걸 조금만 내려놓으시고 한번 보도록 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일반 미분할 때 dx분의 dy 이렇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y란 함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라라고 해요. 이걸 어떤 수가 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얘는 dt분의 dr 전류 i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 벡터의 미분은 우리가 이렇게 해요. 라운드, 예를 들어 dt분의 dr을 라운드 t분의 라운드 i, 즉 벡터의 미분이란 표시를 이렇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dt분의 델타 t분의 델타 i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은 벡터에서는 라운드 t분의 라운드 i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건 약속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미분에서 이렇게 봅니다. 보세요. 만약에 dx분의 d, y, 함수 y라는 놈이 x제곱이에요. x제곱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2x가 돼요. 2x. 혹시 기초 이론에서 기초 수학 부분 공부하신 부분은 요거 있습니다. 한번 이해가 안 되시면은요, 그 부분 한번 참고했고 와주시면 좋겠고, 제가 개략적으로만, 간략하게만 미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만약에 dx분의 d, x의 세제곱이라고 하면은 3x제곱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x의 n승이 미분하면 n이 앞에 와요. nx에 1을 빼요. n-1승이 된다는 거예요. 미분을 하면은. 즉, 예를 들어서 x의 4제곱 합니다. 공식이 하면 얼마예요? n이 앞으로 와요. 4x에 4에서 1을 뺍니다. 3승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네, 미분하면은. 근데 만약에 여기서 보세요. dx분의 d, 예. x제곱 yz다. 이런 걸 미분해 보세요. x 지금 곱해져 있을 때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됩니다. x제곱 미분하면 얼마요? 2x죠. 2에서 1 빼니까 x가 됩니다. 2x에 yz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따라옵니다. 그냥 따라와요. 네. 그 다음에 만약에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dx분의 d y제곱 z다. 이런 뭐냐? 이것을 x에 대해서만 미분하는 겁니다. 그럼 x가 없죠? x가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x 없으면 얘는 0이에요. 0. x에 대해서 미분하는데 x라는 것이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0입니다.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 이런 것들이 미분이에요. 요거 조금만 정리 한번 해보세요. 예, 조금만 정리해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dx분의 d x 세제곱 yz 플러스 y제곱 z다. 이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걸 전부 x에 대해 미분하는데, 다시 보세요. 요 놈은 따로 더하기로 나누어진 것은 따로 하는 겁니다. x 세제곱 미분하면 3x제곱에 yz 그 장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yz제곱은 x가 없죠. 얘는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0입니다. 0.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미분이 정말 미분 자체는 많지만은, 어렵고 많지만은,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미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할 것까지 아니고, 요것이 이해되셨다고 하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미분은 거의 60~70%는 거의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 더 이상 그렇게 많이 깊이 있게 안 나온다는 겁니다. 네. 일단 이번 시간에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요 정도만 미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벡터의 미분이라고 해서 그 벡터의 이렇게요. 벡터의 미분입니다 라는 표시예요. 한국말로 벡터의 미분입니다 라고 알려주지 않죠. 그래서 기호로 벡터의 미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역삼각형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얘를 우리가 나블라라고 합니다. 나블라요. 나블라. 그 나블라가 의미하는 건 뭐냐?
예, 나블라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 얘는 미분이란 거예요. 벡터의 미분이란 겁니다. 그러면 얘 하나가 딱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라운드 x분의 라운드 i, 라운드 y분의 라운드 j, 라운드 z분의 라운드 k라는 거예요. 요거 역삼각형 하나가 의미하는 것이 라운드 x, 라운드 i 플러스 라운드 y, 라운드 j 플러스 라운드 z분의 라운드 k를 의미하고 벡터의 미분이라는 약속입니다. 약속. 예, 약속이니까 외워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럼 보세요. 그럼 이제 벡터의 미분 이건데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부터 합니다. 기울기예요. 기울기. 우리가 원래 미분을 기울기라 그래요. 기울기. 혹은 경도라고 합니다. 경도. 경도, 경사진 정도 있죠. 경사진 정도가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혹은 경도라고 해요. 그리고 영어로 얘는 우리가 그라디언트 이렇게 합니다. 그라디언트. 그래서 이렇게 하면 보세요. 벡터 A가 있는데 벡터 A에 뭐다? 나블라입니다. 나블라 벡터 A예요. 나블라 벡터 A. 이것이 뭐다? 우리가 그라디언트 혹은 기울기 이렇게 읽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기울기는 그라디언트인데 변화한 기울기 경도로서 경도 기울기로서 크기와 방향이 있습니다. 얘는 크기와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만약에 벡터 A가 앞에서 한 것처럼 AX 플러스 AYZ 플러스 AZK입니다. 그러면 벡터 A의 기울기를 구한다. 벡터 A를 미분하는데 그 기울기를 구한다. 어떻게? 나블라 벡터 A다. 이렇게 하는 거죠. 나블라 벡터 A다. 이렇게? 그럼 보죠. 앞에서 나블라는 뭐라 그랬어요? 나블라는 미분이죠. 미분인데 뭐다? 라운드 X분의 라운드 I, 라운드 Y분의 라운드 J, 라운드 Z분의 라운드 K. 고! 여기에 AX, 벡터 A를, 보세요? 여기에 벡터 A를 이렇게 곱하는 겁니다. 벡터 A를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얘는 어떻게 되나? 얘가 모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얼마? 라운드 X분의 라운드 A, I, 라운드 Y분의 라운드 A, J, 라운드 Z분의 라운드 A의 K요. 벡터를 모두 X, Y, Z에 대해서 미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울기고 교재에 있죠. 라운드 X, 요거 자체가 굉장히 짧게 썼지만 우리가 계산을 만약에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A 벡터, 네. 라운드 Y분의 라운드 A 벡터, 라운드 Z분의 라운드 A 벡터. 전체 벡터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전체 벡터를요. 네, 기억을 해주시고 교재에서는 V라고 되어 있는데 V로 하든 A로 하든 B로 하든 C로 하든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발산. 한국말로 발산. 영어로는 우리가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다이버전스. 얘는 뭐냐면 발산이 뭐예요? 발산된다. 이렇게 가장 우리가 예를 들기 쉬운 게 태양이 있으면 태양에서 태양열, 태양빛을 뭐 한다고 그래요? 태양열이나 태양빛을 발산한다고 그러죠. 퍼져 나가버리는 양, 퍼져 나가는 양을 우리가 발산이라고 합니다. 발산. 우리가 전기 자기약에서 발산되는 양을 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발산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발산이요. 발산 봅니다. 발산은 한국말로 발산, 영어로는 다이버전스.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발산은 다이버전스. 발산 다이버전스라고 했죠. 다이버전스 벡터 A요. 벡터 A. 교재에는 V라고 되어 있지만은 A라고 하시면 돼요. A. 혹은 얘를 우리가 실제 계산하고 싶잖아요. 그럼 이렇게 씁니다. 나블라 도트 A입니다. 나블라 도트 A.
이것이 발산입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A가 앞에서 한 것처럼 AXI 플러스 AYZ 플러스 AZK라고 했을 때 발산은 봅니다. 다이버전스 A는 나블라 도트 A라고 했습니다. 얘는 보세요. 나블라는 뭐다? 라운드 X분의 라운드 I, 라운드 Y분의 라운드 J, 라운드 Z분의 라운드 K고, 맞죠? 여기에 도트예요. 도트 뭐다? 내적이요. 내적. 저번 시간에 했던 내적입니다. 내적 얼마? 벡터에 AXI, AYJ, AZK가 되겠죠. K. 그럼 얘가 보세요. 지금 분명히 내적입니다. 내적의 특성은 뭐다? I 도트 I, J 도트 J, K 도트 K는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에요. 뭐라고 한다? 같은 성분끼리만 예, 요놈도 같은 성분끼리만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라운드 X분의 라운드의 뭐다? A의 X, 라운드 Y분의 라운드의 뭐다? A의 Y, 라운드 Z분의 라운드 뭐다? A의 K다, 이 말이죠.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게 어렵다고 하시는 이거 혼란스럽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비슷하죠. 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했던 이거 기울기 경도하고 비교해 보세요. 일단은 두 개 차이가 뭐냐면 보세요. 경도에서는 벡터예요. 경도는 벡터거든. IJK가 있습니다. IJK가 있고 얘는 IJK가 없죠. 얘는 내적이기 때문에 스칼라예요. 스칼라. 그 다음에 경도에서는 보세요. 전체 벡터가 들어가는데 여기에서는 벡터의 X 성분, 벡터의 Y 성분, 벡터의 Z죠. Z 성분. Z 성분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X, Y, Z 이거. Z 성분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기울기에서는 전체 벡터고 여기에서는 각 성분의 벡터다. 이거요, 이거.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가 있습니다. 예제. 봅니다. EX 벡터 V가 X제곱 YZ 일단 점 3,2 3,2,1이에요. 그라디언트 V죠. 나블라 V니까 V는 그라디언트 V가 됩니다. 그라디언트 V는 보세요. 뭐다? 라운드 X분의 라운드 VI, 라운드 Y분의 라운드 VJ, 라운드 Z분의 라운드 VK가 됩니다. 그러면 라운드 X분의 라운드 전체 벡터 X제곱 YZI, 라운드 Y분의 라운드의 X제곱 YZJ, 라운드 Z분의 라운드의 X제곱 YZK가 되는 거죠. 그럼 앞에서 제가 미분한 거 한번 보세요. X제곱 YZ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얼마예요? 얼마다? 2XYZ I 더하기 I 붙어요. 얘는 그라디언트는 벡터이기 때문에 IJK가 붙습니다. 요거 미분하면 얼마요? Y에 대해서 미분하면 얼마? 1이죠. Y에 미분하면 해보면 1입니다. 얼마? X제곱 ZJ. K에 대해 미분하면 얼마요? XYZ. 이거 얼마? Z에 대해서 미분 얼마? Z에 대해서 미분하면 X제곱 Y죠. X제곱 Y K가 됩니다. 여기에 3, 2, 1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차례대로 X, Y, Z라는 거예요. 차례대로 X, Y, Z라는 겁니다. 그러면 X가 3 보세요. 2 곱하기 3 곱하기 6이죠? 6 곱하기 2 하면 Y가 2니까 10이죠. 12i가 돼요. 12i. 12i가 됩니다. 플러스 X제곱. X가 3이죠. 3의 제곱하면 9 곱하기 Z 하면 1이죠. 9j. X 얼마? X의 제곱 3의 제곱하니까 9 곱하기 Y는 2니까 18K가 됩니다. 그래서 12i 플러스 9j 플러스 18K가 된다.
벡터예요, 벡터. 그라디언트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V가 보세요. 벡터 V가 XY 제곱R 플러스 YZJ 플러스 XZK를 떠 3,2,1에서 발산을 구하라 라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가 다이버전스 V를 합니다. 라운드 X분의 라운드 V의 X, 라운드 Y분의 라운드 V의 Y, 라운드 Z분의 라운드 V의 Z가 되는 거죠. 그럼 봅니다. 라운드 X분의 라운드 V의 X가 뭐예요? VX, VY, VZ죠. 맞죠? IJK가 VX, VY, VZ입니다. 따라서 X, Y의 제곱 플러스 라운드 Y분의 라운드 얼마? YZ 얼마? 라운드 Z분의 라운드 얼마? XZ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X, Y 제곱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얼마? Y 제곱. Y에 대해서 미분하면 Z. Z에 대해서 미분하면 X가 됩니다. Y가 얼마? 지금 3,2,1이라 그랬죠. 위에 문제와 똑같이 3,2,1이니까 X, Y, Z가 돼요. X, Y, Z. 그럼 얘는 뭐다? Y의 제곱, 2의 제곱 하니까 4. Z 1하니까 1. X는 3이죠. 얼마다? 네, 8이 됩니다. 8. 네. 요거 지금 좀 어색하시고 어렵고 보기도 싫고 하지만은 몇 번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몇 번 정도는 연습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꼭 좀 부탁드릴게요. 어려우셔도 참아내셔야 됩니다. 초반이요. 자기가 초반이기 때문에 지금 이를 악물고 참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회전이 있습니다. 회전은 뭐냐? 회전은 한국말로 회전이에요. 우리가 한국말로 회전은 우리가 영어로 로테이션 혹은 코라고 합니다. 코. 로테이션 혹은 코. 그리고 얘는 뭐냐? 라블라 크로스 벡터가 됩니다. 즉 얘는 뭐예요? 얘는 뭐다? 회전이죠. 회전을 한다는 겁니다. 회전의 미분이에요. 회전의 미분.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보세요. 뭐다? 라운드 X분의 라운드 R, 라운드 Y분의 라운드 J, 라운드 Z분의 라운드 K이고, 예. 크로스죠. 크로스. 외적입니다. 외적 얼마? AXR, AYJ, AZ, K입니다. 즉, 얘는 뭐냐면, 벡터 A가 있을 때 이놈이 회전을 한다고 했을 때, 돈다고 했을 때, 그때 크기와 방향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발사는 뭐였어요? 그냥 단순히 퍼져 나가는 양이 얼마냐? 그 벡터 아니었죠? 퍼져 나가는 양이 얼마냐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는 뭐냐? 회전을 할 때, 회전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거 회전할 때 그 크기는 얼마고, 회전할 때 방향도 중요하죠. 오른쪽으로 도느냐, 왼쪽으로 도느냐,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크기와 방향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요것과 요것을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앞에서 우리가 외적할 때 어떻게 했어? 외적할 때 뭐다? IJK라고 했죠. 그 다음에 얼마? 요거 라운드 X분의 라운드 Y분의 라운드 Z분의 라운드고, 요거 얼마? 요거 크로스 얘니까 얘가 앞에 오는 거예요. A 벡터가 뒤에 있으니까 요놈이 뒤에 오는 겁니다. AX, AY, AZ요. 그러면 I로 하면 뭐라고 해서 조금 전에 연습했죠? 얘 곱하기 얘 얼마? 라운드 Y분의 라운드 AZ, 예. 마이너스 얘 곱하기 얘 라운드 Z분의 라운드 AY. J는 뭐? 얘 곱하기 얘 라운드 Z분의 라운드 AX 마이너스 뭐? 얘 곱하기 얘니까 얘 곱하기 얘입니다. 뭐? 라운드 X분의 라운드 A의 Z가 됩니다. 플러스 뭐다? K로 할 때 어떻게? K로 할 때
캐럴 얘 곱하기 얘도 얼마? 라운드 x분의 라운드 ay 마이너스 라운드 y분의 라운드 ax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만약 헷갈리시면 라운드 x분의 라운드 ax를 써놓고 하시고요. 예, 써놓고 하시고 그래서 요거 맞죠? 예,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회전하는 양이다 하고 지금 공식이 이렇게 됐는데요. 결과적으로 뭐요? 앞에서 했던 내적과 외적들에서 미분만 갖다 붙이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회전은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고, 예,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암기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번, 두 번 정도 사용됩니다. 우리가 라플라스 연산자라고 해서 라블라 도트 라블라입니다. 라블라 도트 라블라. 벡터의 요거 도트 뭐야? 반산이죠, 맞죠? 내적이에요, 내적. 벡터의 내적 뭐냐? 얘는 라플라시안이라고 그럽니다. 라플라시안이라고 요 놈은 우리가 여기 안 읽어. 라플라시안이라고 그래요. 라플라시안. 그래서 요 놈은 두 번 미분한 거예요. 두 번 미분하고 요것도 미분이고 요것도 미분이죠. 그래서 라블라의 자승이라고 해서 요 놈을 라플라시안이라고 한다. 라플라시안 한다. 그 다음에 보세요. 요거 라블라 크로스 라블라는 0이 됩니다. 0이요. 예, 0.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있는 거 요는 기울기예요. 기울기의 크로스에서 회전입니다. 기울기의 회전은 0입니다. 즉 요거는 기억하셔야 되는데 라블라 도트 라블라는 두 번 미분하는 거예요. 두 번 미분하는 거 라플라시안이라고 라블라 크로스 라블라는 0이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스토크의 정리가 있는데 얘는 공식 자체로 물을 때도 있고요. 뒤에서 한 번 정도 사용됩니다. 보세요. ADL은 뭐냐? 보세요. 요 놈이 뭐예요? 그냥 일반적인 L이란 것은 라인을 말합니다. 선의 적분은 라블라 크로스 A 뭐예요? 회전이죠, 회전. 회전의 면적분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원리 요거 그냥 외우시면 되는데 보세요. 우리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우리가 이렇게 회전해요. 이렇게 회전해요. 이렇게 회전해요. 그리고 보세요. 빨간색도 요 놈도 이렇게 회전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요 부분에서 있죠. 요 부분에서 노란색은 치고 올라가고 빨간색은 치고 내려오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 상쇄가 돼요. 상쇄가 됩니다. 상쇄가 돼요. 마찬가지 이 부분도 이렇게 돌다 보면 얘는 이렇게 해서 가운데는 모두 상쇄가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남는 건 뭐냐면 남는 것은 최외곽 있죠. 외곽. 마지막에 있는 요거밖에 안 남아요. 가운데는 회전을 하다 보면은 모두 상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이거예요. 보세요. 회전의 면적분, 이 모든 면에 대한 적분은, 회전을 시켜서 이 모든 면을 적분한 것은 이것을 뭐다? 벡터에 대해서 이 전체 둘레를 선적분한 것과 같다. 둘레를 선적분한 것 같다. 이게 만약에 어렵다 그러면 대놓고 외우세요. 요거 스토크의 정리, 벡터의 선적분은 회전의 면적분과 같다. 다시 스토크의 정리는 뭐냐면 벡터의 선적분은 이 벡터의 회전의 면적분과 같다. 그것을 이렇게 수식으로 쓰면 인티그랄 ADL은 인티그랄 라운드 크로스 A의 라블라 크로스 A의 DS와 같다는 겁니다. 네. 이게 스토크 정리예요. 그 다음에 발산 정리. 얘도 공식 자체를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공식 자체를 묻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발산 정리 뭐냐? 보세요. 뭐라 되냐? 이 DS. DS라 L은 선이고요. S는 면입니다. 즉 얘는 무슨 말이냐? 인테그랄 DS란 말은 면을 적분을 한다는 거예요. 면의 적분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이버전스 이죠?
발산이요. 발산의 최적적분과 같다.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공이라고 있어요. 공이 있는데 그 공에서 공이 있습니다. 태양이라고 해요. 태양에서. 태양이 있는데 태양이 모든 최적에서 발산되는 양하고요. 모든 최적에서 발산되는 양하고 이 둘레면 있죠. 이 둘레면에서의 모든 것하고 다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최적에서 발산되나 이 면에서 발산되나 면에서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 양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면적분은 면을 모두 한 적분은 발산, 최적에서의 발산과 똑같다는 겁니다. 다시 임의의 최적 V에서 발산되는 총 벡터량은 그 최적을 둘러싸고 있는 폐곡선 S를 통해 빠져나가는 총 벡터량과 똑같다는 거예요. 뭐 다른 걸 떠나서 이 공식 정도 있죠. EDS는 다이버전스 EDV 요런 거 뭐 깊이 있게 계산 문제까지는 아니더라도 공식 자체를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특히나 스토크 정리나 이 발산 정리에서요. 네, 여기까지 1장 벡터에 대한 간단한 거 했는데 벡터에서 뭐 일단 뭐 이런 부분이 정말 꼴도 보기 싫다. 야, 자기가 깜깜하다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은 문제부터 풀어보세요. 문제 자고 다음 시간에 문제만 풀어보세요. 그러면 정말 깜깜하다 하면 문제만 풀고 넘어가시고 다음에 여유 있을 때 이런 부분 다시 보시면 좋겠습니다. 1장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이 벡터 부분 자체가 시험에 나오는 경우는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강조 드리는데 1장의 벡터는 수학입니다. 이 수학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을 것 같다 그러면 과감하게 문제풀이를 풀고 넘어가시고 다음에 야 여유 좀 생겼다 싶으면 그때 와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